자, 이번 차시 내용은 이제 비거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쓸세가심 70페이지고요. 자, 사실 비거주자의 납세무라든가 과세 방법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외국법인과 비교가 좀 되는데요. 외국법인은 우리 38번 차시에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비교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일단 이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이제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한다는 거잖아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범위라고 하는 게 외국법인에 대한 10가지를 외웠다면 거기에 3가지만 얹으면 되죠. 근현태, 2배 부선사 인양사유기 외워놓고 거기다가 근현태 더하면 이제 이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소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외국법인 말씀드리면서 뭐 부동산 소득에 대한 거라든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라든가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좀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쪼개서 물어보기 딱 좋잖아요, 그죠? 한번 잡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에서 과거부터 이제 계속 이제 출제되는 경향을 본다면 이 우리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자 뭐 갑이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 갑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언급이 없으면 그럼 이게 거주자에 대한 내용도 쓰고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도 써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럼 비거주자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지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에서 또 판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만약에 비거주자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도 언급을 하시면 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교수님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비거주자 전반적인 얘기를 약간 알고 들어가서 각각의 이제 강론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한 얘기나 등등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거주자는 거주자 아닌 자라고 되어 있고요. 뭐 지난 차시에서 봤던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죠? 13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배 부선사 인양사유기 근현태. 자, 이렇게 해서 얹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세 국내 사업장 얘기도 외국법인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국내 사업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국내 사업장 있음으로써 뭐 종합과세가 되고 국내 사업장 없으면 분리과세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국내 사업장 유무로 판단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의제로서 이렇게 국내 사업장 가진 걸로 본다. 권한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등 봤던 기억이 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같은 공통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세 방법에 대한 얘기가 좀 알맹이 내용이 될 텐데 우리 외국법인은 종합과세 또는 이제 분리과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우리 소득세로 오면 이제 분류과세라는 게 원래 거주자의 경우도 있잖아요. 비거주자의 경우도 분류과세가 나온다는 거. 과세 방법에 대한 얘기는 종합, 분리, 분류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과세 되는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돼 있죠. 이거 받고 국내 사업장 없더라도 부동산도 있으면 좀 안정적이라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얘도 종합과세가 된다. 국내 사업장 있거나 국내 사업장 없더라도 부동산도 있으면 이때는 종합과세가 되는데 어차피 이거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가 됩니다. 이걸 제외한 국내 원천 소득을 합산과세한다고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사업장 가지고 있더라도요.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대요. 귀속이 되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 우리 외국법인 쪽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국내 사업장 있으면 종합과세, 없으면 분리과세 틀을 잡고요. 국내 사업장 있더라도 이렇게 관련되고 기속이 안 되면 분리과세.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부동산 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요 틀, 그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종합과세가 될 때 이제 과세하는 방법은 밑에 아래쪽에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법은 기본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것들 준용해서 종합과세니까요. 그렇게 흘러가는데 다안에서 이제 우리 공제할 때요.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 등의 종합수 공제 내용에 들어가 인적 공제들을 할 때 이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런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들에 대한 어떤 생활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어떤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본다면 비거자는 잠깐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돈벌이하고 떠나기 때문에 뭐 가족들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은 공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것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기 자신의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만 된다. 그다음에 각종 이제 뭐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다음에 각종의 의료비나 이런 것들 나가게 되면 국가가 미안해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은 비거주자에 대해서 미안하는 게 없고 자녀 많이 낳아서 뭐 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세액공제하고 자녀세액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좀 특징으로 해서 언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비거주자 지금 과세 방법 안에서 자, 신고납부는 똑같이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게 아래쪽에 나오는데
종합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는 이제 국내 원천 소득별로 각각 원천 인수가 되죠. 그걸로 종결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적용하는 세율이 몇 프로 원칙할 거냐? 요거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외국법인과 같은데 추가되는 소득이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근로소득은 뭐 준용하네요. 이렇게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퇴직은 또 분류과세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배 4인기 외웠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앞잡다서 외워서 몇 프로인지 좀 정확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외국법인 할 때 20% 하게 되면 다 안 한다. 우리나라의 채권이나 이런 거 발행하는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맞춰줘야 되니까 14%를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아래쪽 얘기도 외국법인과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봤던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류과세가 나옵니다. 우리 외국법인 쪽은 없는 이제 비거주자 쪽만 있는 이제 분류과세. 자, 우리 양도소득은 외국법인 할 때도 특이했죠. 신고납부 분리과세라고 불렀나요? 원천인수 한 다음에 신고납부하면서 기납부로 빠지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 자, 양도가 원천인수가 된다는 게 특이했다. 외국법인 할 때. 자, 비거주자의 경우도 양도가 원천인수 되고요. 퇴직도 있습니다. 분류과세가 됩니다. 퇴직과 양도가. 그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이제 신고납부라고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제 신고납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 예정 확정 신고 등 납부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줍니다. 비거주자는.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것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비거주자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기본은 좀 가져가서 내용을 정리하고 하고 여러 가지 강론 들어가서 내용들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비거주자의 언급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기본 무기를 만들어 갔다 생각하시면서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법인 쪽 다시 복습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맞춰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이번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